안녕하십니까,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난해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또 공사부담금이란 일반적으로 전력회사 또는 가스회사 등이 전기나 가스 등을 공급하는 데 있어 그 공급 설비 금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으로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며 공급자가 시설의 공급에 따른 거액의 투자자금을 편익자인 수요자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보험차익은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 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장부가액이라고 했을 때 보험금액이 올라가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크게 될 것이고 또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차익은 내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과거의 감가상각비가 과하게 계산이 되었다면 장부가액은 적게 계산되어 있을 것이므로 동일한 보험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보험차익은 크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부족하게 계산되었다면 장부가액이 크게 될 것이므로 동일한 보험금과의 보험차익은 적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기본 틀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는 일시상각 중단금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토지 등의 경우에는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송금 산입함으로써 수익을 이연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또는 보유기간 동안 과세 이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허용을 해준다는 의미이므로 일시상각이나 압축상각이 강제상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 손익의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일시상각을 통해 과세를 이연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를 수익으로도 보지 않고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송금 산입되기 위한 요건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법인은 내국법인이 되고 송금 산입 범위액은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이 됩니다. 송금 산입할 사업연도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에 송금 산입을 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하거나 또는 개량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송금 산입 조정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산입 요건은 소유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을 하거나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송금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인은 전기, 도시가스, 초고속, 통신망,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송금산입 범위액은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입니다. 국고보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과 동일합니다. 이 사항은 사용기간, 제출서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송금산입 요건이 고정자산을 멸실 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입니다. 해당 범위는 동일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내국법인과 동일하고 송금산입 범위액은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입니다. 송금산입 사업연도는 보험금을 받은 연도이고 사용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용기간은 국고보조금이 1년이고 공사부담금이 1년인데 반해서 2년이라는 점 다릅니다. 송금산입 방법은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에는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고 또 토지 등의 위의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 충당금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의 경우에는 멸실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압축기장 충당금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기타의 사항을 살펴보면 기업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 경우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하는 경우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 계산서에 일시상각 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송금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 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하며 압축기장 충당금은 대부분 토지의 경우이며 추후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 입금 산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송원금 산입 조정 명세서 양식입니다. 양식을 보면 1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 송금 산입액 조정이고 2번은 공사부담금, 3번은 보험차익의 경우입니다. 다음 4번 미사용분 입금 산입액 조정입니다. 이것은 1번 국고보조금, 2번 공사부담금, 3번 보험차익에 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송금 산입연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원래 송금 산입 기준에 송금 산입하도록 한 그 기준액이 되고 또 원래 송금 산입한 금액 그 중에서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기 2월 계획서 제출 금액을 이렇게 적게 되고 정기 2월 계획서에서 사용한 금액, 사용하지 않은 금액 기재를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입금 산입 금액은 원래 송금 산입 금액 곱하기 미사용액 나누기 원래 송금 산입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또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1번 국고보조금 등의 내용을 적고 또 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차익은 따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목적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각 기업 회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을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아랫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임시계정 처리다 이런 뜻이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고, 두 번째, 자산 취득 목적이 아닌 기타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자산 취득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서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기타의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기타의 국고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 보조금은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이 또 광고 선전비 등이 있다 이러면 이 국고 보조금만큼 줄여서 비용을 잡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자산 취득 목적의 국고 보조금 수령 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취득 목적으로 사물에 국고 보조금 1,000만 원을 수령하여 당해 연도에 국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산장비를 4,8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동장비를 다음 연도에 4,5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 상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었다. 라고 했을 때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고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차변 현금 1,000만 원, 대변에 국고 보조금 1,000만 원. 이때 국고 보조금은 수익 계정이 아닙니다. 수익 계정이 아니고 자산인 현금의 차감 계정입니다. 부의 자산 계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현금 차감 계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을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시 계정을 잡아 놓았다가 두 번째, 전산 장비를 매입하였을 경우에 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4,800만 원을 차변에 매입하였고 대변에 현금 4,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때에 이 임시계정이 아니고 관련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임시계정 국고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은 차변으로 돌려서 상계 처리를 하고 다시 기계장치에 상응하는 기계장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대변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의 감가상각비 총액은 전체 기계장치 4,800만 원의 내용연수 5년을 나누고 다시 곱하기를 3월달에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12개월 중에 10개월 했으므로 이 800만 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잡고 대변의 감가상각 충당금 800만 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이 감가상각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166만 6,660원은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계산 내역은 감가상각비 중 차감하는 국고보조금 해당분은 감가상각비 전체 800만 원에서 기계장치 4,800만 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1,000만 원이 있으므로 그렇게 4,800만 원 분의 1,000만 원 하면은 166만 6,666원이 계상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 166만 6,666원, 감가상각비 166만 6,666원 이렇게 되고 대차대조표에 표시를 할 때는 기계장치가 자산항목인데 자산항목에 표시를 하면서 이 대변에 있던 국고보조금은 1,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166만 6,666원이 상계되었기 때문에 남은 국고보조금은 833만 3,334원이 되고 대차대조표에 표시를 할 때는 자산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감가상각 충당금은 이제 800만 원 그대로 이 자산 계정에서 차감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 후 국고보조금은 166만 6,666원을 하면
이 833만 3,334원이 나오고, 대차도표에 표시되는 국고보증과 감가상각중단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해주고 순회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3,166만 6,666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인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은 입금 산입 사항이지만 수령연도에 일시 입금 산입되면 본래의 목적인 자산을 취득하는데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오히려 자산의 취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아래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과세 이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해당 법규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법, 전기사업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폐지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의 경우에는 전기, 가스, 수도, 정보, 통신기반 구축사업 영위법인의 경우에 공사부담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험차익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차익 발생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송금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토지 등의 경우에는 압축계장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송금 산입한다.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회계파트에서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 기준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시 사물을 취득하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신고된 경우이고 처분 시 4,500만원을 현금 수령했을 경우입니다. 위의 예시와 동일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현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이때는 여기에서처럼 현금 차감 계정이 아니고, 즉 자산 차감 계정이 아니고 영업의 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 1,000만원 이렇게 제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차변, 기계장치 4,800, 대변 현금 4,800만원 되고, 결산 시에는 감가상각비 800, 감가상각충당금 800, 세무조정은 일시상각충당금 송금산입 1,000만원,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송금산입 1,000만원을 하여서 영업의 이익 된 부분에서 송금 처리하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일시상각충당금 안에 166만 6,666원의 일시상각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하면서 입금 산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부유보라는 것은 송금 산입이고 유보라는 것은 입금 산입을 뜻합니다. 다시 자산의 매각 시에는 현금 4,500만원이 차변에 잡히게 되고 기계장치 4,800만원, 감가상각충당금 800만원이 차변에 들어오게 되고 일시상각충당금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500만원이 잡히면서 세무조정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송금 산입액 중에서 남아있는 833만 3,334원의 송금 부분을 다시 입금 산입을 해주면서 유보 처리해주게 됩니다. 비교적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간편합니다. 외부 회계 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송금 산입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여,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감가상각비도 잡혔다가 다시 환입되면서 매각될 경우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 상계가 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입금 산입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하였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처리와 효과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사실상 이제 하나만 한 것이지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기업 회계기준대로 회계 처리하였더라도 정확한 청산소득 계산 등을 위하여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반드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시 사물에 취득하고 5년 정액 법 감가상각 신고된 경우이고 처분 시 4,500만 원을 현금 수령했을 경우입니다. 위의 예시와 동일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현금 차감 계정입니다. 세무조정을 국고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자산이 증가가 되면서 아직까지 수익으로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 1,000만 원을 내주고 유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산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자산이 4,800만 원이고 차량 운반구 4,800, 현금 4,800,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요거는 현금 차감 계정, 임시 계정이고 상계를 해주고 다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산 차감 계정으로서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국고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 송금 산입해주고 없애주고 국고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1,000만 원을 입금 산입 유보하게 됩니다. 요 입금 산입 1,000만 원에 대한 상계처리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1,000만 원 입금 산입을 다시 계상을 해주고 일시상각 충당금 1,000만 원을 설정을 하면서 송금 산입하면서 부의 유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의 유보라는 것은 송금 산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금 1,000만 원, 송금 1,000만 원이니까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결산 시에는 기업 회계기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 800, 감가상각 충당금 800, 국고보조금 166만 원, 감가상각비 166만, 자산 차감 계정이 되고, 이 감가상각비 166만, 국고보조금 166만 원은 자산 차감 계정입니다. 세무조정은 일시상각 충당금 166만, 입금 산입하면서 유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시상각 충당금 1,000만 원 송금 산입액 중에서 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일시상각 충당금 166만 원은 입금 산입 유보 처분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국고보조금은 자산 차감 계정으로서 166만 송금 산입하면서 부의 유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166만 원을 부의 유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계를 하는 것이죠. 다시 4번 매각 시에는 4,500만 원 현금 들어오고 사업용자산 4,800, 감가상각 충당금 차변 800, 국고보조금 834, 처분이익은 한계를 해주게 됩니다. 매각 시에 남아있는 감가상각 충당금 여기에 800만 원이 한계를 해주고 국고보조금 남아있는 1,000만 원 중에서 166만 원을 차감한 834만 원 상계를 해주면 자산 차감 계정을 차변으로 상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분이익은 1,334만 4천 원이 되고, 다시 이제 세무조정은 일시상각 충당금 남아있는 1,000만 원 중에서 834만 원을 입금 산입을 해야 되겠죠. 다시
남아있는 국고보조금을 834만원을 송금 산입하면서 부의유보를 처분합니다. 이와 같이 유보, 부의유보, 유보, 부의유보, 유보, 부의유보, 유보, 부의유보. 결과적으로는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결국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법인세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모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음으로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산 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용 충당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입금 산입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연구개발 출연금, 축산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의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상환할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수익으로 하고, 개발 결과에 따라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수금 등 부채로 계상한 후에 개발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전에는 기술개발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수령 시 성공할 경우 반환할 금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05년 9월 21일 국세청 예규 개정으로 수령 시에 전체 금액을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한 후에 성공으로 인하여 일부 반환할 금액의 확정 시 영업의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즉 상계 처리하거나 별도로 송금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성공하면은 다시 돌려주고 실패하면은 그때의 영업의 수익으로 잡고 이렇게 했지만 2005년 9월 21일 국세청 예규 개정 이후에는 돈을 받을 때의 전체 금액을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한 다음에 성공으로 인해서 일부 반환할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의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한 후에 영업의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송금 산입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경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이 수령연도에 전액 입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연구비 집행 전에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어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07년 조특법 제10조 2가 신설되어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미리 입금 산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수령 시점에 입금 불산입하고 추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송금과 같이 입금 산입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조특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송금이 된다는 것은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로 잡힌다는 뜻이죠. 그때에 상계 처리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제품 개발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개발에 실패하였을 경우 상환 의무가 없으며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40%인 400만원은 상환 의무가 있고 60%는 무상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의 수령 시에는 현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영업의 이익은 1,0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연구개발비의 사용 시에는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될 것이고 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상환 의무가 발생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입금에 차감하거나 송금 산입하여 줍니다. 국고보조금 또는 공과금 등을 이렇게 차변으로 차감해주고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만원 이렇게 상계를 해주게 됩니다. 개발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붕괴가 없습니다. 납은 조특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입니다. 조특법 10조 2 아래의 특정한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경우 수령 시점에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여 입금 산입하지 않고 즉 부채로 처리하여 입금 산입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비용 등으로 사용 시점에 입금 산입이 가능하다. 즉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입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는 법인세 신고 시 출연금 등 입금 불산입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입금 불산입 즉 송금 처리되는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입금과 송금 산입의 동시 누락 및 입금 산입 후 송금 산입 누락의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입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할 경우에 그때의 입금에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자산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의 송금 산입과 유사하게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시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의 국고보조금을 입금 산입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의 송금 산입과 유사하게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 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대상 연구개발 출연금 근거법률. 이 대상 연구개발 출연금은 기초연구 진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처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수령시에는 현금 1,000만원, 선수금 1,000만원, 연구개발비의 사용시에는 연구개발비 1,500만원, 현금 1,500만원, 선수금 개발비에 사용했기 때문에 들고 국고보조금 영업의 이익 1,000만원 잡습니다. 개발의 성공시에는 상한 의무가 발생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입금해서 차감하거나 송금 산입합니다. 즉 국고보조금 영업의 이익 1,0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과금 등 400만원을 차변으로 돌리면서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만원과 상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개발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붕괴가 없습니다. 주요 예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으로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송금 산입. 이것은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송금에 산입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개발비가 포함되므로 개발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송금 산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비의 경우에는 이연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정부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처리하지만 정부 출연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송금 산입한 국고보조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고 수입으로 잡아야 되면 수입으로 잡고 부채로 잡아야 하면 부채로 잡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송금 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기업 회계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상 송금 산입이 가능한 국고보조금은 위의 법인세법에 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성격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송금 산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런 법에 의한 것이 아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국고보조금의 신고 누락 시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같은 법 제37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에 관한 법입니다. 이때 입금 산입은 당연 사항이며 당연히 입금 산입을 해야 되고 법인세법 등의 요건이 맞으면 송금 산입 세무조정도 같이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 후 별도의 세무조정 누락 시 법인이 통치 규정과 같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입금과 송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은 수정신고 규정입니다. 다섯 번째, 금융리스 자산이 보험차익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보험차익 상당액을 송금산입함에 있어 대체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리스에 의하여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이를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여섯 번째, 연구개발 출연금을 입금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아까 위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은 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입금 산입하여 신고했을 경우에 만약에 송금 산입이 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내국법인의 출연금 등 입금불산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산입 명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결손금 보전 시 입금불산입되는 자산수정이익의 범위에, 입금불산입되는 예전에 결손금 보전을 하게 되면 입금불산입되는 이 자산수정이익의 범위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0년 이후에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손금 보전 시에 입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입금산입이 된다, 이런 뜻이고,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정규정에 따라 계속 입금불산입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없는 용어이고 설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세법상 입금산입되는 과목에 대하여 단기 사업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과세하여 당해 사업을 지원하고 법인세 과세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과세 이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일정 기간 과세 이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바로 과세를 해서 그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설정 대상 입금은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교환의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 사업 전환 중소기업 과세 특례,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차익의 경우에는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송금 및 입금 산입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송금 산입 시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받거나 입금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송금 산입을 하게 되고, 입금 산입 시기는 감가상각 시 입금 산입하거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있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처분할 때에 입금 산입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받거나 입금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송금 산입하는 것이 압축기장충당금인데, 토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는 환입이 되지 않고 당해 자산이 양도되는 시기에 입금 산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차관 개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인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국고보조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무회계 처리를 하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국고보조금은 과연 과세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과세를 한다는 논리의 요점은 분명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입금산입 유보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같은 금액이 부의 유보되어 당장은 과세되지 않지만 차후 국고보조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환입되어 입금산입 유보 처분되므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논리이지만
자세히 보면 환입되는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으로부터 감가상각비이므로 국고보조금만큼의 취득자산가액이 감가상각되어 비용으로 잡혔다 다시 환입되어 입금산입 유보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과세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는 고정자산의 매각 시점이나 영업을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폐업 시의 청산소득 등으로 분할되어 과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국고보조금의 수령연도와 자산취득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은 수령연도에 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수령연도를 넘기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은 송금산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세 효과를 이연시킨다 라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에 따른 회계처리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